날이 계속 추워지고 있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네, 첫 번째 시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날이 계속 추워져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시작부터 감기를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옷은 이제 계속 얇은 거 계속 껴입으시고요. 껴입으셔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감기 안 걸리는 게 여러분들이 수험 시간을 가장 알차게 보내는 그런 방법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했던 거 저희 이제 숙제 내는 거 한번 보였습니까? 요거 보세요 했던 거 두 가지 기억납니까? 네, 다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안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 시간 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또 이제 저희 앞으로 봐야 될 부분 220페이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저희가 등기 절차에서요, 신청에 대해서 잠시 봤고요. 신청과 그리고 이제 첫째 시간에는요, 신청과 등기 완료 후 절차까지도 쭉 한 번에 연결해서 지난 시간 했던 부분까지 한번 복습하면서 수업을 이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했던 것이 바로 등기 신청이었고요. 자,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요, 우리는 네, 접수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접수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서 우리가 아니죠. 자, 등기관은요, 심사를 하게 될 거고요. 심사를 하게 돼서 등기사항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게 돼서 이제 등기사항이라면 수리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결국에는 등기부에 그 기록이 될 것이고, 기록되면 그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가 기록했는지를 알려주는 개별, 식별 부호를 입력을 마치게 되면 등기가 마쳐졌다, 완료가 되었다고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등기가 완료가 되고 나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등기 완료된 이후 나머지 완료 후 절차까지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첫째 시간에 했던 할 부분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등기 신청 방법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등기 신청주의죠. 신청을 해야 등기가 개시가 됩니다. 자, 그럼 개시 안 하면, 신청을 안 하면 영원히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한 바에 따라서 직권으로 개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원칙적으로 신청주의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는데 아무렇게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는 갑과 을이라고 했습니다. 갑과 을이라고 해서, 자,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우리 등기법 용어로는 어떻게 합니까? 등기법 용어로 권리를 상실하는 의무자, 권리를 새로 취득하는 권리자로서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자, 신청할 때는요, 어디에? 관할 등기소에 가야 되죠.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을 할 거고요. 신청할 때, 등기관 내 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구술로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구술로 못합니다. 뭘로? 반드시, 맞아요,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서면으로 신청할 때 우리는 신청서와 그리고 이 신청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첨부 서면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할 거고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공동 출석 서면주의를 기본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나 등기 신청하면 됩니까? 등기 명의 되시는 자가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겠죠. 아무나 등기 신청한다고 해서 신청한 대로 지 맘대로 등기부에 명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때문에 자,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신청 적격이 있어야 한다, 또는요, 등기 적격이 있어야 한다, 또는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신청 적격 있는 자의 등기 신청이라야 등기 명의 될 수 있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을 처음으로 예를 들었었죠. 자연이 어때요? 자연인.
예, 자연인이라면 코로 숨만 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등기 적격, 당사 적격, 신청 적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도요. 자, 외국인, 미국인, 일본노 또는요. 심지어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등기 적격, 등기 당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안 된다고 했어요. 태아, 아니 태아는 무시합니까? 사람 아닙니까? 얘는 이거 무시해야 돼요. 얘는 사람 아닙니다. 코로 숨을 못 쉬고 배꼽으로 숨쉬기 때문에 태아는 등기 적격 명인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가지는 겁니다. 되었나요? 또 이렇게 자연인이 모여 있는 단체가 있죠. 등록하게 되면 우리는 법인이라고 부를 거고요. 등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비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어때요? 단체성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단체성만 있으면 등기 적격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시, 군, 구도 함께 볼까요? 시군군 어때요? 시군구. 단체성 있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성이 있다, 등기 적격을 가집니다. 하지만 비슷한 거 썼죠. 읍면동입니다. 읍면동은요. 있다 없다? 적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얘는 단체 아닙니까? 예,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적격이 있었지만 읍면동은 적격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게 있었죠. 바로 민법상의 조합입니다. 조합. 딱 봐도 이름만 봐도 어때요? 단체성이 있는 것 같잖아요. 단체성이 있는데요. 단체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민법상의 조합은요. 등기 적격은 없다고 합니다. 좀 전에 단체성만 있으면 된다며. 얘는 왜 안 됩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단체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요. 자, 얘는 공유의 형태, 소유의 형태가요. 단순한 공유가 아니라 합유라서 그래요. 얘는 조합은 그 공유의 형태가 합유이기 때문에 지분이라든지 어떻게 단체의 명으로 등기될 것이 아니라 전원명이 조합원이 100명이다. 100명의 성명. 조합원이 1000명입니다. 1000명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그 내용 때문에 얘는 단체명으로 등기할 수 없다의 내용이었습니다. 시험으로 주로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다음 과정에서 볼 거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지난 시간까지 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시간에 신청의 방법을 봤고요.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신청 적격이 있고 방법에 맞춰서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신청할 때 신청 원칙입니다. 자, 220페이지 보시면요. 기본서 220페이지입니다. 자, 폈습니까? 네, 볼게요. 자, 4절 등기 절차와 첨부 정보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1번 신청 정보에서 양가로 이번에 신청 정보의 작성 방법 되어 있습니까? 네, 첫 번째를 볼게요. 등기 신청은요,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건당 1개의 밑줄, 1건당 1개의 밑줄. 자, 그래서 한 건당 하나의 신청서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작성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이 앞에 보세요. 이제 매매 계약을 한 개를 체결했습니다. 신청서 몇 개? 한 개. 건물을 5개를 샀습니다. 라고 한다면 신청서 몇 개? 5개. 네, 건당 한 개씩 해서 한 건당 한 개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원칙. 청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로요. 수개예요. 자, 수개의 건입니다. 5개인데요. 예외적으로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 그러면은 어느 예외인지 한번 볼까요? 자, 봅니다. 두 번째 줄 다만 찾았습니까? 예, 등기 목적과 목적의 동그라미, 등기 원인이 원인 동그라미, 동일하거나 동일의 밑줄,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같은 등기소에 관할되어 있습니까? 같은의 밑줄, 등기소 동그라미. 라고 한다면 방금 봤습니다. 수개이라 하더라도 목적과
원인과 관할 등기소가 일치하다면 얘는 예외적으로 한 건의 신청으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원칙은 한 건당 하나의 신청서 쓰는 게 원칙. 이해되겠습니까? 수개라면 수개의 건당마다 수개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수건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수개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목적과 원인과 관할이 동일한 등기소라고 한다면 이때는요 일괄하여 수개의 건을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과 예외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원칙과 예외로 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신청서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요. 공동신청 출석 서면으로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신청서를 작성할 건데 신청서에는 다음 같은 내용이 반드시 기록이 될 겁니다. 여기 신청서예요. 자, 먼저 우리는 부, 원, 일, 목, 신, 필, 관이라고 해서 신청서에 필요적으로 기재사항 7가지 사항이 부, 원, 일, 목, 신, 필, 관이라는 7가지 사항이 반드시 필요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우리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신청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 다시 한번 책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20페이지 밑에 양가로 3번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 첫 번째가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부 동그라미. 했습니까? 자, 그리고 221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까? 네, 신청인 성명에 신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마찬가지예요. 신청인의 신 동그라미. 신청인에 대한 내용들이 등기가 다 기록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되어 있습니까? 네, 원인의 원 동그라미. 연월일의 일 동그라미. 자, 그리고 5번 등기의 목적 되어 있습니까? 목적의 목 동그라미. 자, 그리고 6번에 등기 필 정보 되어 있는데요. 필의 동그라미. 그리고 7번에 등기소의 표시가 있습니까? 네, 아무 등기소가 아니라 어떤 등기소? 관할 등기소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등기소 앞에 관 하나 적으시고 동그라미 붙여볼까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거 쭉 모으시면요. 부, 원, 일, 목, 신, 필, 관이 나옵니다. 오, 순서가 다른데요? 네, 순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하나 넘겨볼까요? 페이지 넘기시면 지금 오른쪽에 223페이지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전 등기 신청서의 내용을 보면 자, 메뉴에 접수 처리한 등 요거 있습니까? 네, 요 부분은 등기관이 등록하는 부분이고요. 신청서, 자, 권리자, 의무자가 등록하는 난을 한번 볼게요. 밑에 부동산의 표시 있습니까? 네, 똑같이 부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 용동군 매곡리 오촌리 300의 2지번 임야 나와 있고요. 부동산의 표시였습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 되어 있습니까? 네, 원인의 원 동그라미, 1의 1 동그라미. 자, 원인은요, 증여였고요. 그 증여 일자는 등기 원인 연월일 일자는요, 11월 1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등기 신청하는 목적을 적어야겠네요. 목적의 목 동그라미. 목적은 뭡니까? 소유권 이전, 일부 이전. 바로 우리는 소유권의 일부, 지분 일부,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분이라고 했어요. 지분 이전 등기가 목적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9번에 등기 의무자, 권리자 되어 있습니까? 의무자의 의 동그라미, 권리자의 권 동그라미. 그리고 이 둘을 합치면 우리 뭐랍니까? 신청인 정보라고 할 거예요. 부원, 일, 목신, 필, 관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등기 의무자, 권리자 위에다가 신청인 하나 적으시고 신의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적으셨습니까? 네, 넘어가면 224페이지. 자, 시가 표준액 및 매입 금액 쭉 나와 있고요. 중간쯤에 보시면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 되어 있습니까? 찾았어요? 납부번호 밑에. 네,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의 필의 동그라미. 자, 밑에 쭉 보시면 청주지방법원 용동지원 등기계 되어 있습니까? 네, 여기 앞에다 뭐 적으시면 됩니까? 관 적으시고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이거 바로 관할 등기소의 표시입니다. 자, 그래 순서가 뭐였습니까? 부원, 일, 목, 심, 필, 간 순서대로 등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등기 신청서에 부원, 일, 목, 심, 필, 간은 어떠한 신청이든 기본적으로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부원, 일, 목, 심, 필, 간 이 7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부동산의 표시였고요. 등기 원인 그리고 이 등기 원인이 발생한 일자를 기록할 겁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하는 그 신청의 목적이 기록이 될 거고요. 신청인 정보라고 한다면 방금 봤습니다. 등기 의무자인 갑, 권리를 상실하는 의무자 갑과 등기를 취득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에 관한 신청 정보가 기록이 될 거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자, 필요적 등기 필 정보가 기록이 되는데 아무나의 등기 필 정보가 아니라 누구의? 예.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가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권리자의 등기 필 정보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 먼저 등기 필 정보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등기 필 정보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요. 진정한 권리자임을 정당 권리를 증명하는 정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만약에 소유자입니다. 아파트 소유자예요. 소유자라고 한다면 진정한 권리자라고 한다면 집에는요. 등기 필증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어딘지 다 아십니까? 거기 있을 것 같죠? 찾아보면 없습니다. 어딘가는 있어요. 그게 여러분도 언제 나오냐? 이사 가면 나옵니다. 이사 가기 전 어디 중요한 거 하고 꽁꽁 숨겨두잖아요? 못 찾습니다. 너무 꽁꽁 숨겨놔가지고. 여기 어쨌든 한 개씩 권리자라면 한 개씩 있어요. 그 진정한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서 네가 처분할 때 네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세요라는 용도로서 등기 필 정보를 준다고. 옛날로 치면 땅 문서. 왜 도박할 때 막 투자랑 같은 할 때 뭐 땅 문서 던지고 하잖아요. 내가 내 땅 주인이다. 내가 집 주인이다. 표시하는 지금 요새 것은요. 등기 필 정보라고 합니다. 이해됐나요? 땅 문서가 이제 등기 필 정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등기 필 정보는 누가 내가 진정한 권리자였고 진정한 권리자가 처분해서 전마한테 팔 겁니다라는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권리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무자의 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권리자가 아니라 의무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가 있다. 의무자의 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구합니다. 권리자, 의무자가 있다면 의무자의 필 정보를 제공하는 게 원칙. 근데 우리 저는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단독 신청 기억나요? 언제 단독 신청한다고 했습니까? 예, 상속했을 때 조상님 못 데리고 가잖아요. 의무자의 필 정보 데리고 간다? 갖고 간다? 필요 없으면 못 갖고 갑니다. 또는요. 만보기에서 억보기로 이름 바꿀 때 필 정보 갖고 갑니까? 못 갖고 간다. 왜? 의무자가 없거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의무자가 없는 단독 신청이라면 필정보 제공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리자가 있고 의무자가 있다면 의무자의 필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권리자, 의무자가 없는 단독 신청이라면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가 없어요.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또 볼까요? 보존 신청, 보존 등기를 할 겁니다. 신축을 해서 내가 보존 등기를 하는데, 건물 보존 등기를 하는데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권리자도 아니고 의무자도 아닙니다. 권리자가 있으려면 의무자가 있어야 돼요. 나는 법률 좀 이따 할 거예요. 법률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등기 신청서 상의 권리자, 의무자는 아니란 겁니다. 그럼 보존 등기 할 때 필정보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는 거예요. 공동이라면, 의무자가 있다면 제공이 원칙, 없다면 단독이라면 제공 안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자, 그래서 부원, 일, 목, 심, 필, 관인데요. 7가지 그냥 외우면 좀 심심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부원일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부시성을 가진 부원일이가요. 목신, 나무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자, 목신을 신고 있으면 필수적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부원이 목시 필관. 요거는 또 이제 기본 과정에서 다른
두 문자가 있거든요. 다른 두 문자와 연결돼서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부원일이가 시는 목신, 나무신 발음 반드시 관찰해라. 되었습니까? 부원일, 목신, 필관. 필요적 기재사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을 했어요. 부원일, 목신, 필관. 필요적 기재사항을 완벽하게 갖춰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만 제공합니까? 아니죠. 신청 정보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첨부 서면의 내용을 제공할 거라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첨부 서면 내용 우리는 225페이지를 보시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 되어 있습니까? 네, 이렇게 신청서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신청서와 더불어서 뭐까지?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우린 다른 말로 첨부 서면이라고 할 거예요. 신청 정보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첨부 정보를 제공할 건데 이 첨부 정보의 내용 자 봅니다. 자 225페이지 양가로 2번에요. 거민계약서 있습니까? 네, 거민계약서. 거민계약서 요 체크 하나 하시고요. 거민계약서를 제공할 거예요. 또 넘어봅니다. 넘기시면 자 226페이지에 자 의무자의 필정보 나오네요. 자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의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가로 1번에 첫 번째 줄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자 새로운 권리에 관한 밑줄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등기 권리자에게 밑줄 그리고 네 번째 줄입니다. 두 줄 더 내려와서 자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있습니까? 네,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밑줄. 결국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요 권리자가 맞습니다라는 뜻으로 필정보를 받을 거고 자 필정보는 누가? 의무자가 내게 맞아요. 내 건데 파는 겁니다. 권리정당 증명하기 위해서 의무자의 필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무나의 필정보가 아니라 누구의? 의무자의 필정보를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첨부서면으로서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을 할 겁니다. 자, 또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럼 등기 필정보는 어떻게 생겼느냐? 229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기본서 229페이지. 자, 책을 보시면 자,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되어 있습니까? 자, 이런 내용을 보질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 가운데 부분에 부착 기준선 되어 있어 가지고요. 요 숫자 쫙 적히는 표 있죠. 요 표는요. 딱 스티커로 딱 가려져 있습니다. 왜? 얘는 1년 번호 비밀번호거든요. 자, 등기 필정보를 한다면 다른 게 없어요. 요거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적혀 있는 1년 번호와 비밀번호 요 두 가지를 차례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부착 기준선 밑에다가 1년 번호 WTDI 돼 있나요? 네, 이 1년 번호를 적고요. 1년 번호마다 기록되어 있는 몇 번에 몇 번, 몇 번에 몇 번. 얘가 비밀번호예요.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아파트를 매매한다, 여러분의 땅을 매매한다. 그럼 등기 필정보에 있는 요 가운데 부분을 푹 찢어가 뜯어가 스티커 떼면요. 깨끗하게 요 표가 있고 1년 번호와 비밀번호를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로서 의무자의 필정보 제공란에 기록을 하게 되면 이 등기 신청은 권리 정당성이 증명이 되어서 신청 정보대로 등기가 완료가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필정보는 다음까지 생겼고요. 대부분 요 가운데 표는 잘 안 보실 거예요. 매매할 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주면 법무사가 대신 지가 뜯고 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셀프 등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런 거 있는데 뭐 떼시면 안 되겠죠. 만약에 요 내용을 누가 봤다, 변론지에서 봤다 라고 한다면 네, 큰일 납니다. 땅 무서 뺏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등기 필정보도 제공할 거고 이제는요. 자, 인감증명도 제공을 할 겁니다. 자, 인감증명도 제공하는데 자, 여러분들 요새는요. 인감증명 말고 차 사고 무슨 핸드폰 명의 이전하고 살 때는요. 옛날에는 한 7, 8년 전만 해도 인감증명 가져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뭐 갖고 오래요? 핸드폰 바꿔보신 분, 차 사보신 분 없습니까? 인감증명 말고 이제는 본인 서명 확인서랑 갖고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인감도장 어때요? 인감도장 찍고 나서 잊어버리잖아요. 인감증명서 만들고 나면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하라? 좀 더 쉽게 본인 서명 확인서 제도를 인감증명과 더불어서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감증명서 얘 하나만 본인 확인서로 사용했는데요. 이제는 인감증명서 말고 본인 서명 확인서도 같이 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삽니다. 얘들이 중국 사람이나 일본 놈이라면 어때요? 얘들은 도장 문화가 있어요. 그 나라에 인감이 있다고. 그 인감 쓰면 돼요. 그런데 어때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얘들은 네 사인합니다. 도장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얘들은요, 도장이 아니라 서명으로 본인 서명했습니다. 확인을 가름해 줄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제도가 지금 섞여 있고, 지금 인감증명 안에 인감증명과 동일한 본인 서명 확인서 제도도 같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외국인 때문에 들어왔지만 우리 인감증명 안에 많이 대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이거나 본인 서명 확인서 등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또 넘깁니다. 넘기면 자, 기타의 첨부 정보라고 하는데요. 232페이지. 자, 토지거래허가서 밑줄 233페이지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밑줄. 그래서 추가해서 토지거래 허가증이거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농식증이거나 얘들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얘들은요 기본적으로 제공해 줄 거고 특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매매다 또는 농지다 라고 한다면 특별한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첨부 서면을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첨부 서면의 신청 정보와 같이 신청을 통해서 제공하죠. 다시 한번요. 신청할 때 서면으로 신청서와 첨부 정보의 내용을 같이 신청서와 첨부 서면으로서 제공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접수를 받아요. 접수 받고 나서 이제 뭡니까? 심사를 해야겠죠. 이 등기 신청이 잘된 등기 신청인지 또는 등기사항이 맞는지 아닌지를 실체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 검사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알아도 못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얘는 어떤 심사만? 서면만, 들어오는 서면만 보는 거예요. 들어오는 서면만 따지는 형식 심사를 하는데 심지어는 위조이거나 허위로 신청이 들어와도 어떻게? 서면만 잘 맞으면 신청 정보의 내용과 첨부 서면 내용이 잘 맞으면 오케이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통과하면 수리가 돼서 등기되겠지만 형식 심사를 해서 29조 1호 사유 29조 1호에서 11호 사유입니다. 자, 29조 1호부터 11호 사유 어느 것 하나라도 걸리면 얘는 심사 절차에서 어떻게 한다? 등기가 거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각하 처분을 보시면 채비 넘어가 볼까요? 자, 넘기시면 240페이지입니다. 자, 204페이지 등기의 각하 사유에서 쭉 나오는데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등기를 접수하면 등기관은 심사를 해서 각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241페이지 접수에 관한 내용인데요. 넘깁니다. 넘겨서 242페이지에 242페이지 등기 신청의 심사와 각하되어 있습니까? 네, 심사를 해서 각하를 할 건데요. 자, 243페이지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 양가로 2번 각하 사유입니다. 243페이지 밑에 양가로 2번 각하 사유 찾았어요? 네, 체크하시고 별표 3개. 체크하시고 별표 3개. 자, 각하 사유는요. 1호부터 29조 1호부터 11호 사유 총 11가지 사유입니다. 11가지 사유 모두에 해당해야 각 등기를 안 해주는 각하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1호부터 11호 사유 11가지 사유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걸리면 이 중에 딱 하나만 걸리면 어때요? 안 봐줍니다. 바로 각하예요. 특히나 자 1번을 봅니다.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돼 있나요?
제일 중요해요. 관할이 아니면 무조건 각하. 2번도 볼까요?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어때요? 각하입니다. 자, 1번, 2번 두 개 묶어서요. 얘도 별표 3개. 시험은 얘가 나옵니다. 그리고 1호, 2호는요. 우리는 절대 무효 사유, 직권 말소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 1호, 2호 묶으시고요. 그 오른쪽이나 빈칸에다가 절대 무효, 직권 말소 사항 하나 적어볼까요? 자, 1호부터 11호 사유 다 안 외우셔도 돼요. 하지만 1호, 2호 요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또 이제 2호의 기역번에 A, B, C 또 페이지 넘깁니다. 244페이지에 니은번에 지읒, 치읒, A, B, C, D까지 쭉 다 외우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등기사항이냐 아니냐는 하나하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관할 위반이거나 등기사항이 아닌 것 통칭해서 학습을 하시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요것은 등기사항이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그 간자가 잡히면 그제서야 이다 아니다 O이다 X이다 치면 되는 거지 얘는 지금부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감시했습니다. 건물에 관하여 등기사항이냐 아니냐 기억납니까? 자, 토지는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이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는 건물은 4가지 키워드 기억납니까? 뭐였습니까? 경고, 계속, 외기차, 독립이어야 됩니다. 요 4가지가 어느 것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면 탈락. 등기사항이 아니고 모두 4가지가 만족해야 등기사항. 그런 거. 그것이 볼까요? 뚜껑이 안 덮였어요. 바람이 숭숭 뚫립니다. 완공이 안 됐어. 등기되면, 등기 신청하면 여러분은 등기해주면 된다. 각하가 될 거예요. 되었습니까?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서 자연스러워 습득하는 거지 일부러 외운다고 해보세요. 외우면요 힘듭니다. 외우면 힘들고 열심히 해서 힘든데도 그렇게 힘들게 외웠다. 시험장 가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학습하시면서 얘는 등기사항이다 아니다 요거를 체감하면서 느끼는 거지 이해하는 부분이지 외우는 부분은 아닙니다. 되었나요? 또 봅니다. 요거예요. 요 내용. 자, 그러면 결국에는 각하 사유는 다음 같습니다. 볼까요? 자, 공동 신청하라고 했는데 단독 신청합니다. 각하. 또 자, 관할 등기소 출석하라는데 관할 등기소 지 맘대로 아무 등기소 갑니다. 각하. 서면으로 신청하는데 와서 막 말로 하는 겁니다. 막 썰을 풀어요. 각하. 이해됐나요? 또 서면 신청서와 첨부서면 가져왔는데 내용이 불일치를 해요. 각하. 첨부서면 빠졌네요. 첨부서면 가져오세요. 안 가져오면 각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 방법에 맞는 절차에 맞는 신청이라야 각하하지 않고 수리를 해서 등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1호부터 11호 사유에 해당한다면 얘는 각하가 될 거예요. 요거는 차분차분하게 우리가 다음 과정에서 알아보는 거지 지금 현재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하를 하게 되고 자, 이렇게 각하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각하를 하게 되고 만약에 각하가 아니라 다 형식 심사를 해서 오케이 요거는 등기사항이구만 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수리를 해서 이제 등기부에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등기부 어떻게? 1.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2.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기록이 될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등기부에 기록하자마자 누가 어느 등기관이 기록했습니다. 개별 식별부호까지 입력을 마칩니다. 개별 식별부호까지 입력을 마치면 얘는 등기의 효력을 가집니다.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입니까? 맞아요. 예, 잘했습니다. 소급표로 해서 우리는 등기가 맞춰지면 소급해서 어디에? 예, 접수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은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럼 접수한 때로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가장 첫 번째로 예, 우리 한 겁니다. 뭐예요? 자, 물권 변동효가 그 첫 번째로 생기겠죠. 물권 변동효가 그 첫 번째로 생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예, 맞아요. 대항력. 그리고 우리는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대항력이 뜻이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 맞아요. 제3자에게 당사자만의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 대항력이라고 했습니다. 물권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임차권이거나 채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항력이었습니다. 대항력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순위 확정력을 가질 거예요. 1순위, 2순위 순위 번호대로 동구라면, 같은 구라면 순위 번호대로. 자, 그런데 같은 구가 아니라 갑구, 을구를 비교해야 됩니다. 순위 번호로 비교하지 못하고 별구, 다른 구라면 접수 번호. 우리는 동순별접이라고 키워드를 가져갔습니다. 같은 구라면, 동구라면 순위 번호 따지면 되는데 을구에 1 전세권이 달렸어요. 순위 번호를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구라면 순위 번호가 아니라 접수 번호. 우리는 동순별접이라고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순위 확정적 가지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분이었죠. 추정력입니다. 자, 추정력은 어떤 내용이냐? 추정력. 예, 추정력은 권리가 있다 없다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등기된 내용만 보고 미루어 짐작해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우린 추정이라고 하고, 추정력은요 있다 없다의 영역이었죠. 이 사실을 모두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 없습니다. 얘는 추정력이 미친다, 얘는 미치지 않는다, O인지 X인지만 제목 보고 뭡니까? 등기되어 있으면 권리 적법 추정, 그리고 등기의 원인이 매매 적에서 정당한 원인 추정, 또는요 이렇게 하면 을이 등기 명의됐다고 해서 을이 지 맘대로 갔다 지 맘대로 을 등기했겠습니까? 아니죠. 얘는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서 이러한 적법한 절차대로 등기했겠구나. 네, 적법 절차 추정. 이런 추정된다 안 된다의 내용, O이다 X이다 정도만 가져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추정력이 있었고요. 또 다음 과정에서 본다고 했고, 우리는 뭡니까? 후등기 저지란 게 있습니다. 후등기 저지러. 자, 내가 선순위의 전세권이에요. 간단히 얘기 들면 제가 선순위의 전세권자인데 1순위 전세권자입니다. 말소하지 않고는요 동일한 범위에 동일한 권리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아닌데요, 전세기 소멸 전세기간 소멸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전세권이 소멸됐고 얘는 전세금 받고 갔는데요 등기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다 설명한다 하더라도 등기가는 뭐랍니까? 그건 저는 모르겠고요. 일단 말소부터 하고 오십니다. 동일한 범위에 등기할 수 없다. 후등기 저지력의 내용인데, 이 후등기 저지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과정에서 본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이런 물권 변동효, 대항력까지 후등기 저지력까지가 언제 생긴다? 소급해서 접수한 때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자,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등기부에 기록이 되고 개별 식별부 입력까지 마치면 여기까지 효력 발생한 데까지가 아니라 조금 전에 있었죠. 뭐였습니까? 등기가는 물권 변동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누구에게? 신청 정보대로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새로운 권리자에게 네가 진짜한 권리자입니다. 나중에 처분할 때 권리 정당성을 증명하세요의 뜻으로 뭘 준다고요? 예, 새로운 권리자에게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을 해줄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새로운 권리자에게 필정보를 작성하고 제공 또는 통지를 할 거예요. 네가 진정한 권리자입니다. 갖고 있으세요. 아까 전에 보셨죠? 필정보. 테이프 딱 붙여가지고 1년 번호 비밀번호를 가리고 준다고요. 자, 주고 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저 시간에 우리 공시법 제일 첫째 시간 기억납니까? 공시법 제일 첫 시간 기억 안 납니까? 2주 전이라 가지고 진짜 기억 안 납니까? 큰일 났네. 예, 보시면 우리 공시법은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법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공시의 이원화라고도 했고요. 자, 먼저 지적법에 그리고 지적법의 등기부에 적힌 기본적인 사항은 동일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일치를 시켜야 돼요. 기본적으로 일치가 됩니다. 다르면 된다 안 된다?
똑같이 공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등기부의 소유권자가 바뀌었습니다. 등기부의 소유권자가 바뀌었어요. 갑에서 을로 바뀌었어요. 지적공부에는 아직까지 갑이란 겁니다. 이해됐나요? 왜? 갑일 때 지적공부 만들어졌거든. 자, 갑일 때 지적공부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등기부에서는 갑에서 을로 변경이 됐지만 지적공부에는 현재 소유권자 누가 기록되어 있다? 갑. 그러면은 그대로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뀐 부분 알려줘야겠죠. 그래서요. 자, 등기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두 번째로요. 소유자 변경 사실을 통지를 해줄 겁니다. 누구한테요? 지적소관청한테. 자, 소관청 내 등기관인데 저 X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거든. 니도서 바꿔라. 변경사실 통지랍니다. 자, 그럼 변경사실 통지를 받은 지적소관청은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요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완료하고 나면 일단 새로운 권리자에게 네가 새 주인입니다. 필정보를 작성, 통지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지적공부도 바꿔주세요. 맞춰주세요. 소유자 변경사실 통지할 겁니다. 여기서 끝 하면 됩니까? 여기서 끝. 한 개 더 있어요. 뭡니까? 집 사고 팔았으면 세금 내야죠. 세금 내야 돼요. 누가 가장 빨리 합니까? 집 사고 팔았는지. 얘가 알아요. 얘가 먼저 알아요. 등기관이. 등기 해줬잖아요. 하는 순간 물건 변동했잖아요. 소유자 바뀌었네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한테? 행정의 편의자로서 자, 세무서장 나 지금 등기관이거든. X부동산을 갑이랑 사고 팔았어. 어서 빨리 가서 세금 받아 라고 하면서요, 과세 자료를 통지해 줍니다. 누구한테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합니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등기관은 등기만 하자마자 끝나는 게 아니라 등기하고 나면 더 바쁩니다. 새로운 권리자에게 네가 주인입니다. 필정보 줘야 되기도 하고, 또는요, 자, 지적소관청이 야, 이거 소유자 바뀌었으니까 등기부대로 맞춰주세요. 지적공부 갑에서 을로 바꿔주세요. 변경사실 통지도 해야 되고, 자, 사고 팔았어. 주인이 바뀌었어. 세금 받아야지. 호관 채야지. 뭡니까? 과세자료 통지를 할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여기서 끝이면 좋겠지만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등기를 했죠. 다 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느냐? 마지막으로 이제 등기 원인 증명 서면을 환부를 해줄 거예요. 자, 등기 원인 증명 서면 좀 전에 뭐였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서. 이해되겠습니까? 인감 증명 이런 거를 돌려준다고요. 왜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돌려줘야죠. 이 계약서를 하면 어때요? 갑과 을이 사실관계, 실체관계가 있다 없다, 잘했다 못했다, 했다 안 했다를 가릴 수 있는 명명백백한 가장 유일한 증거 계약서란 거예요. 그래서 원본을 제공받았으면 돌려주는 겁니다. 왜요? 등기하고 나서 나중에 실체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요거로 증거 삼아라, 증명해라의 내용으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최종적으로 환부를 해줍니다. 이해됐나요? 환부하게 되면 이제 등기 절차가 마무리가 돼요. 자, 이렇게 등기 완료 후에 요 네 절차까지도 마무리가 되면 진짜 마지막으로 등기 절차가 완료가 돼요. 자, 그럼 볼까요? 또 페이지 넘습니다. 자, 246페이지 등기 완료 후 절차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246페이지 1번 등기 절차의 완료입니다. 완료 동그라미. 언제 완료된다고 했습니까? 언제? 자, 등기관이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로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를 기록해야 한다. 자, 식별부여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있네요. 식별부여 동그라미. 자, 식별부호를 기록하고요. 자, 이제 식별부까지 맞춰지면 식별부호를
식별부를 입력한 때 효력 발생한 것이 아니라 효력 발생은 언제 합니까? 네 번째 줄에 있네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자, 접수한 때부터 밑줄.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등기를 완료하게 되면, 자, 2번. 등기 필 정보에 통지되어 있습니까? 네, 2번 체크하시고 별표. 자, 원칙입니다. 필 정보를 통지하고요. 왜 해주는 겁니까? 네가 정당한 권리자니까 처분할 때 권리의 정당성을 증명하여라의 뜻으로 주는 겁니다. 처분할 때 써라의 내용을 주는 거예요. 자, 넘겨서 248페이지. 등기 완료 필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 필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심화되어 있습니까? 등기 완료 후 기타 절차되어 있습니까? 네, 그 첫 번째 1번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를 할 거예요. 등기부에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지적공부 니도 바꿔라. 소유자 갑에서 을로 맞춰주세요. 불일치를 일치화 시켜주세요. 소유자 변경사실 통지. 자, 그리고 2번을 보시면 과세자료 제공하겠죠. 과세자료도 통지랍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할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습니까? 3번에 등기원인 증명정보를 반환해 줄 겁니다. 왜요? 계약서는 실체관계가 있냐 없냐를 다툴 수 있는 사법 증거의 효력 있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얘는 제공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증명하여라의 뜻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자, 요까지가 우리가 이제 절차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추가해서 비해 보시면 전자신청 등 대리신청 등 이의신청 등 내용이 있는데 얘는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기본 과정에서 우리 한 번 정도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되었습니까? 그럼 요거 넘기시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우리는 등기 절차 총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어떠한 권리 등기가 될 것인가의 문제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